안녕하세요. 밑도 끝도 없는 데모 찰스테디의 백문이 불여일 데모 찰스테디입니다. 오늘은 그 가상머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가상머신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가상머신은 애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클라우드 회사에서 이아스를 대표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상머신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상머신의 가장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인프라인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를 쓸지, 뭐 리눅스 쓸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은 아마 기본 애저에서 뭐 리눅스 계열들 빼고요.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은 기본 윈도우에서 기본 템플릿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을 결정짓는 사이즈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즈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뭐 CPU 타입이라든가 메모리, 뭐 디스크, 뭐 가격, 주요 요소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는 아마 뭐 우리 그 NCG로 대변되는 뭐 GPU가 달린 머신러닝용 가상머신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상머신의 운영 환경인데요. 크게는 이제 개발용으로 사용할지 운영용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뭐 부하 분산 장치라든가 뭐 가용성 집합, 뭐 VPN 같은 이런 추가적인 네트워크 관련한 고려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기능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모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사항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밑도 끝도 없는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만드는 것은 이제 포탈에서 마우스 몇 번으로 이제 뚝딱뚝딱 만드는 거고요. 조금 더 뽀대나게 만드는 방법은 클라우드 셀에서 뭐 SSL이라든가 뭐 파워쉘 가지고 정말 뚝딱 만들어내는 걸 겁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방법 전부 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탈에서 가상머신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portal.edge.com으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 그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고요. 해당 포탈에서 이제 어떤 리소스를 만들거나 생성할 때는 첫 번째 접근하는 것은 바로 create resource라는 요 메뉴를 써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eate resource 들어가 볼게요.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현재 에즈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서비스들이 먼저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 하위 카테고리에 맞는 목록들을 선택해서 리소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상머신을 만들 거니까 윈도우 서버 2016 데이터 센터를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상머신을 만들 때 첫 번째 선택지는 이걸 어느 방에다가 만들지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 서비스들은 내가 입주할 방이 필요합니다. 그걸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고요. 에즈에서 만들어진 리소스와 서비스의 99% 이상은 모두 리소스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리소스 그룹은 관리의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더 언급할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일단 우리는 우리가 만들 가상머신을 입주시킬 방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방의 이름을 hahaYSH 01번 방에 RG로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네이밍 룰은 늘 그렇듯이 제 개인 아이디의 방 번호 그리고 리소스의 약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저랑 같이 따라하기를 하신 분이 있다면 hahaYSH만 본인 아이디로 바꾸시면 뭐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선택지는 가상머신, 우리가 생성할 가상머신 이름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hahaYSH 01번 방에 VM이라고 하겠습니다.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 구성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빈방, 논리적인 빈방을 구성하고 가상머신 이름을 지정했다면 이제는 이걸 어느 지역에 구성할 건지에 대한 선택지를 구성해야 돼요. 리전 선택해서 저는 일단은 East US2로 구성하도록 할게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는 East US2로 구성할 거고요. 뭐 제가 East US2를 선택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실제 운영이나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뭐 레이턴시 뭐 문제 때문이라도 가능하면 뭐 그 코리아 센트럴이라든가 한국 중부라든가 한국 남부 쪽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리전을 East US2로 선택하는 이유는 에즈의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다 GA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이제 그러니까 런칭이 되는 플로우를 짤 건데 아무래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제약이 있으면 약간 뭐 불필요한 뭐 제약이나 제한에 대해서 뭐 불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선 East US2로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availability zone이라고 가용성 집합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운영 단계에 이 가상 머신을 운영한다 할 목적이라면, 운영 단계의 가상 머신을 운영할 목적이라면 이거를 가용성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한 옵션을 선택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이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하는 가용 집합, 가용성 영역에 대해서 얘가 지원하는 옵션은, 첫 번째는 업데이트 도메인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에즈 클라우드는 서비스 자체가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아래쪽에 호스트 머신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목적상, 유지보수나 관리 목적상 이게 리부시 되거나 업데이트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때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운영의 목적으로 예를 들면 한 대가 아니라 서버 팜을 구성해서 3대, 4대, 10대를 구성한다면 동시에 재부팅이 되거나 동시에 업데이트되면 운영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availability zone, 이 가용 집합, 가용성 영역의 역할은 그런 것을 동시에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업데이트 도메인 옵션하고, 그 다음에 같은 네트워크나 같은 전원 장치를 쓰게 되면 전원이 나가거나 네트워크 중간에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장하는 장애 도메인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vailability zone, 이 가용 집합, 가용성 영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선택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다른 영상에서 제가 가용성 구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따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no infrastructure, 구성하지 않는 걸로 일단 선택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이미지, 다음은 현재 우리는 이미지를 윈도우 2016 데이터 센터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한번 살짝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DS2V2라는 거, 가상 보니까 가상 CPU가 2개짜리, 메모리가 7기가짜리인 것 같아 보여요. 대충 한 대를 얼마 정도 있을 것 같고, 사이즈를 살짝 들어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선택지의 가상 머신들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구성, 그 아래 링크, 영상 아래쪽에 참고되어 있는 링크에 보면 각 사이즈별로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가격표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선택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A 시리즈나 D 시리즈 정도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체로 온프라임에 사용하시는 가상 머신 정도의 사양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렇게 진중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 때문인 거죠. 클라우드는 내가 CPU 2개짜리 메모리 7기가 써보니까 야 너무 힘들어, 야 너무 느려, 좀 빨리 좀 좋은 걸 바꿔주라고 했을 때 온프라미스는 쉽게 말하면 용산에 주문 새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셀렉트 사이즈 들어가셔서 다른 참한 놈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만큼 이런 유연성, 순발력,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죠. 특히는 장점은 개발 단계나 테스트 단계의 인프라를 구성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집니다. 표현이 약간 저렴하긴 하지만 대충 인프라 구성해두고 설치해두고 불평 있거나 써보니까 느리다라고 하면 그때 이 사이징하는 거, 사이즈 업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운영 환경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이 환경이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이라면 너무 그렇게 진중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유연성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면 쓰게 될 계정.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복잡도를 만족해야 되는데 기본 골뱅이 패스워드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쓸 때 흔히 쓰는 복잡도를 만족하는 계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알아볼 것이 이제 인바운드 포트 룰이라는 항목인데요. 요 인바운드 포트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상 머신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 머신을 쓴다면 그 안에 방화벽 설정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 서버를 구성하고 해당 서버에다가 웹 서버를 구성한다면 웹 서버가 80이라는 포트를 쓰게 될 텐데요. 그 80 포트를 쓰려면은 누군가 그 80 포트를 개방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와도 인바운드로 트래픽이 들어와도 열어줄 그런 설정이 필요한데 그런 설정에 대한 약간 라이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걸 설명드리자면 인바운드 포트 룰에서 설정하는 이 설정은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항목에 3389나 80이라는 인바운드 포트를 허용해주는 작업이 실제 내부적으로 구성되긴 합니다. 이건 뒤쪽에 설명하면서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고요. 우선은 RDP라는 프로토콜 얘하고 얘는 왜 필요해요? 나중에 가상 머신을 만들고 나면 원격지에 RDP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될 거잖아요. 접속했을 때 RD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 포트가 3389 포트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상 네트워크 안에 클라우드 내에 가상 네트워크 안에 가상 머신을 만들고 나면 원격으로 붙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서 기본 3389가 개방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뒤에 웹 서버를 구성한다면은 요 HTTP도 함께 개방해주는 개방 작업을 설정할 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우선은 HTTP랑 RDP 두 개를 개방해주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베이직 탭에서의 설정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낸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디스크에 대한 설정이 남아 있습니다. 디스크는 일단 기본 값은 프리미엄 SSD고요. 딱 봐도 비싸고 좋고 빠른 SSD일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 외에 좀 가격적인 어떤 줄일 목적이라면 딱 봐도 좀 저렴할 것 같은 성능이 약간 떨어질 것 같은 HDD나 혹은 스탠다드 SSD로 선택지를 둘 수 있고요.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OS가 올라가는 디스크 영역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거 외에 만약에 OS 올라가는 성능 좋은 이 프리미엄 SSD 말고 데이터를 뚱뚱하게 담아놔야 돼. 굉장히 성능이 좋을 필요는 없지만 커야 돼. 라는 목적이라면 요 아래쪽에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는데 데이터 디스크는 두 가지 타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매니지드 디스크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관리해주는 걔네들이 알아서 다 관리하는 디스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별도의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별도의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페이지 블랍에 관리되는 언매니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디스크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가볍게 가상 머신 만들 건데 기본 OS가 담겨 있는 이 디스크만 지정하고요. 혹여 좀 더 뚱뚱한 용량의 디스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매니지드 디스크나 언매니드 디스크를 좀 추가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을 좀 한번 볼 건데요. 가상 머신을 구성할 때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이 아닌 운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가상 머신은 반드시 가상 네트워크 내의 서브넷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가상 머신은 가상 네트워크 내의 서브넷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항목은 내가 만들 가상 네트워크와 서브넷과 혹여 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 안에는 프라이빗 IP를 받게 될 건데요. 외부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목적상 퍼블릭 IP, 공용 IP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서비스로 붙일 수도 있는 옵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 네트워크부터 먼저 구성해 보면요.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는 요 이름의 가상 네트워크.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크리에이티브 들어가 보게 되면 현재 요 이름의 가상 네트워크가 보고 이 가상 네트워크는 이러한 가상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레인지를 가지기입니다. 대충 CIDR 형식의 포맷이고요. 10.0.0.0 네트워크 약 24개는 좀 작고요. 16 정도라면 65,000개 정도의 IP 어드레스를 이 가상 네트워크에 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가상 머신이 배정이 되는 것은 이 가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세그먼트인 서브넷 안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레인지에 대한 설정과 함께 아래쪽에 보면 내가 실제 이 가상 머신이 들어가게 될 서브넷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서브넷 이름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인지 안에 약 250개 정도의 IP를 쓰는 세그먼트를 하나의 서브넷을 해서 거기다가 가상 머신을 담아두게 될 겁니다.
65,000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256개밖에 안 쓰니까 아직 굉장히 많은 세그먼트를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나중에 네트워크를 좀 설계할 때 이 세그먼트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전용 서브넷을 만든다든가 혹은 연결을 위한 뭐 네트워크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하기 위한 서브넷을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서브넷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가상 머신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가상 머신만을 위한 서브넷 하나, 디폴트 하나 추가하도록 하고요. 요 퍼블릭 IP는 뭐 그 운영 서버라면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상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가상 머신을 원격으로 접속해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퍼블릭 IP를 하나 별도의 서비스로 생성해 보도록 하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앞쪽에 인바운드 포트를 개방했던 작업, 그 작업들과 동일한 작업이고요. 앞에 설정했던 그 두 개 값이 그대로 셀렉트 인바운드 포트 두 개가 개방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로드 밸런싱 옵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운영 환경일 경우에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운영 환경일 경우에는 머신 한 개 가지고 운영 서버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상 가상 머신을 서버 팜을 구성하고 그 서버 팜 안에 앞쪽에 뭐 L4 형식의 뭐 로드 밸런서 부하 분산 장치나 L7 형식의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나 혹은 트래픽 매니저 같은 걸로 전방에 로드 밸런스 부하 분산 장치를 달고 후방에다가 이걸 배치할 수도 이 가상 머신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하는 선택지고요. 요것도 별도의 아마 영상으로 아마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한 여러 가지 설정들에 대한 선체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매니지먼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매니지먼트에는 일단은 해당 부팅 단계의 진단 로그를 기록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값이고, 요건 이제 매니지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담는 건데, 요건 뒤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격 접속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베스천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베스천 서비스라고 쓰려고 하면 매니지드 스토리지 어카운트 말고 요 커스텀 스토리지 어카운트 요걸 구성하긴 해야 됩니다. 요거는 베스천을 언급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이건 따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고요. 이건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토 셧다운은 좀 깜찍한 기능일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 가상 머신은 켜져 있는 동안 돈을 내야 됩니다. 오토 셧다운은 켜져 있는 동안 돈을 내지 않도록, 퇴근 후에는 안 쓰잖아요. 일할 동안 쓸 거니까 그때 오토 셧다운 기능을 이용해서 퇴근 후에는 장비가 내려가서 가상 머신 내려가서 좀 비용 절감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깜찍한 기능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할 거 일단 오프로 할게요. 이거 한국 글로벌 시간 유니버셜 타임이 아니라 한국 시간으로 설정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기타 등등에 대한 옵션들이 일단 기본값으로 다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탭에 가서 요거는 호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좀 데디케이트 된 그 인프라, 그 가상 머신 그 인프라 환경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한번 따로 고민해 보아야 될 거고, 이것도 이제 따로 건들지 않고 기본값을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태그도 기본값을 두도록 하고요. 자, 리뷰 앤 크리에이트에서, 리뷰 플러스 크리에이트에서 현재까지 내가 선택한 이 항목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밸리데이션을 하고, 밸리데이션 패스가 되고 나면 이제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도록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1시간에 128원 정도니까 되게 껌값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한 달이 쌓이면 비용이 좀 나가겠죠. 대충 뭐 한 10만원, 9만원,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센스 있게 오토 셧다운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마 비용 절감을 좀 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상 머신이 만들어졌을 테고요. 왼쪽 메뉴에서 리소스 그룹으로 한번 우리가 접속을 해보도록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리소스 그룹 하하와에서 제 개인 계정에 01번의 RG라고 하는 이 리소스 그룹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가상 머신이라는 서비스 하나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 구성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가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위한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관련한 인터넷 네트워킹과 연결 서비스를 위한 뭐 퍼블릭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뭐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NSG,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실제 닉카드,
그리고 디스크까지. 요게 Managed Disk라는 서비스고요. 리소스고요. 앞서 우리가 가상 머신을 만들 때 해당 디스크를 Managed 디스크로도 구성할 수도 있고 Unmanaged 디스크도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바로 Managed 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 조금 더 붙이자면 이렇게 Managed 디스크로 할 수도 있고 스토리지 어카운트의 페이지 블랍 내에서 Unmanaged 디스크로 만들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 가상 머신인 01 요 VM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개요 부분에 보게 되면 가상 머신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상 머신을 접속하기 위한 커넥션 정보라든가 뭐 시작하거나 중지하거나 뭐 이런 메뉴들을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가상 머신에 딸려 있는 하위 어떤 좀 잔잔한 기능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가상 머신 내에서 딸렸던 요는 뭐 네트워크 관련이라든가 IP라든가 그 다음에 NSG라든가 이런 기타 설정들의 정보들이 사실은 개별로 접속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 가상 머신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메뉴의 메뉴의 항목들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뭐 네트워킹 여기에 네트워킹으로 보게 되면은 앞에 우리 버추얼 네트워크에 관련 설정된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서 구성이 필요한 인바운드 아웃풋에 대한 설정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디스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매니지 디스크 붙었잖아요. 그 매니지 디스크가 얘입니다. 얘고 이게 데이터 디스크를 위한 구성을 추가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니카드도 여기 네트워크 여기에 있었겠네요. 네트워크 여기에 니카드에 대한 것도 여기에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게 니카드에 대한 설정이고 요 안에 뭐 기타 부가적으로 붙었던 부가적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부가적으로 붙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액세스를 이쪽 채널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게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상 머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 우선 가상 머신에 한번 접근해 봐야겠죠. 그 오버뷰에 보시게 되면 가상 머신을 접근해 볼 수 있는 메뉴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RDP와 SSH하고 베스천이라는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RDP하고 SSH는 사실 뭐 윈도우라면 RDP, 뭐 리눅스라면 SSH로 접근하면 될 테고 베스천이라는 서비스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요거는 따로 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 계획이고요.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이 가상 머신을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퍼블릭 IP를 굳이 할당해서 이 퍼블릭 IP를 통해서 접속하게 될 건데 베스천은 우리가 이 가상 머신을 붙기 위한 별도의 퍼블릭 IP를 만들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줍니다. 그건 뒤에 베스천 항목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붙기 위해서 이 커넥트 정보에 RDP를 통해서 붙어도 되고 혹은 여기에 퍼블릭 IP 요 IP를 복사해서 우리가 로컬에 있는 MSTSC 메뉴를 통해서 가상 머신을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P를 붙어보고 생성할 때 사용하셨던 계정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순식간에 미국 모하비 사막 쪽에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미국 모하비 사막 쪽에 가상 머신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가상 머신에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예를 들면 뭐 웹서버 같은 걸 돌릴 수도 있을 테고, 웹서버 위에 뭐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 돌릴 수도 있을 테고, 혹은 뭐 데몬 서비스, 여기 서비스도 구동할 수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상 머신은 미국 쪽 그 이스트 US2 쪽에 금방 우리가 채 5분도 안 걸려서 뚝딱뚝딱 만들어낸 가상 머신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꺼버렸는데. 우선 확인을 위해서 우리 그 IIS를 한번 구성해 볼 건데요. IIS다가 그래도 뭐 빈 가상 머신만 돌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죠? 우리 요 가상 머신에다가 IIS 정도 하나 구동해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로컬 서버 여기서 IIS 확인을 위해서 요거 로컬 서버에 요 Enhanced Security 컴퓨터 요걸 좀 꺼두도록 할게요. 요거 뭐냐면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제 붙었을 때 보안 관련한 약간 옵션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아예 설치하고 접속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용도니까 실제 운영 서버를 이렇게 오프로 꺼두는 것은 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우선 우리는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붙었으니까 좀 확인을 원활하게 위해서 요 I Enhanced Security Configuration은 요거는 한번 꺼두도록 할게요. 요걸 보면 뭐 여기다가 IS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왕이면은 파워쉘 커맨드로 좀 가볍게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쉘로 실행하고 파워쉘로 검색하게 되면 파워쉘 콘솔이 있고요. 파워쉘 ISE 두 개가 있는데 파워쉘 ISE를 센스 있게 Run as Administrator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파워쉘에서 한 방에 IS를 뚝딱 설치할 수 있는 커맨드. 파워쉘에서 여러 가지 모듈 설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파워쉘 갤러리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갤러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install window feature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좀 쉽게 이 가상 머신에서 IIS를 한번 설치해 보면 될 것 같고요. IIS 설치하게 되면 원래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inet 폼 밑에 따따따 루트 밑에 해당 웹 서비스 루트를 생성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IIS 생성하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inet 폼이라는 폴더가 없는 상태고 아마 곧 설치가 되시고 나면 inet 폼 쪽에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 따따따 루트, FTP 같은 것들이 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하비 사막 쪽에다가 가상 머신을 정말 5분 만에 뚝딱 하나 만들고 웹서버까지 뚝딱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말한 사이에 inet pub라는 폴더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죠? 여기에 아마 기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완성했네요. 이렇게 이제 파워쉘 커맨드로 좀 가볍게, 좀 쉽게 이제 IIS를 설치해 봤고요. 실제 이제 IIS 위에다가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이렇게 따따 로트에 이제 말아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다. 그죠? 테스트만 우선 한번 해보면, HTTP 로컬호스트로 붙어보고요. 지금 요 기본 페이지, 로컬호스트 붙을 때 기본 페이지가 지금 요 inet pub 밑에 따따따로 얘거든요. 뭐 가볍게 한번 수정도 한번 해보면 아주 가볍게 수정도 한번 해보면 전체 한번 지워버리시고요. 내용 갖다가 좀 더 아름답게 우리 로직을 담고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은 더 좋겠지만 뭐 어디까지 돌아가는 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하고 이제 새로 고침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웹서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건 원격지의 터미널로 붙어서 원격지로 붙어서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가상 머신에 IIS를 구성하고 우리 애플리케이션 유치하지만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발라서 구동되는 것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는 제 로컬 PC 여기에서 원격지로 붙어서 해당 모하비 사막 쪽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죠? 여기 공인 IP를 카피하고 이 공인 IP의 주소로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금방 우리가 모하비 사막 쪽에 구성한 가상 머신 위에 웹서버가 잘 구동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포탈을 통해서 가상 머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IIS 설치하고 접속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포탈에서 가상 머신을 한번 만들어 봤다면 가상 머신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인 커맨드 라인에서 가상 머신을 만드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던 로컬에 이제 파워쉘 스크립트 엔진 위에다가 에저 모드를 설치하거나 혹은 에저 세라를 설치해서 뭐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이 에저 포탈에는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는 메뉴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좀 쉽게 파워쉘이라든가
에즈셀라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쉘에 접속해서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쉘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본 클라우드 쉘 콘솔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 한 가지 기본으로 붙기 때문에 처음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만들기를 요청받는 것을 우리는 뭐 이전 그 관리도구, 이제 관리도구 영상에서 한번 살짝 다뤘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클라우드 쉘에 콘솔이 하나 붙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는 그 파워쉘로 가상 머신 만들고 혹은 에저CLR로 가상 머신을만까지 한번 보면 스크립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워쉘로 가상 머신 만들기 위한 샘플을 제가 미리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파워쉘로 가상 머신은 방법은 포탈에서 만드는 방법이나 뭐 커맨드 라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주로 사용해 보시면 제 경험상 약간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포탈에서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워쉘 한 방에 뚝딱 만드는 걸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파워쉘을 만들게 될 뭐 아이디라든가 뭐 02번 1번 있으니까 0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설치할 위치에 대한 로케이션, 그 다음에 VM 사이즈 정도만 베리어블로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요거 VM1은 지금 있으니까 2로 만들게요. 우리 금방 포탈에서 그 VM1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VM2로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 로케이션, 그 다음에 사이즈, 뭐 이런 것들까지, 기타 등등까지 한꺼번에 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포트 개방도 우리 굉장히 좀 번거롭게, 뭐, 체크하고 뭐 선택하고 하거나 했는데, 요거는 그냥 요 한 줄 정도면 끝이 나고, 뭐, 퍼블릭 IP도 마찬가지 같고요. 뭐, 시큐리티,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서브넷, V넷, 사이즈, 로케이션,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단순하게 한 줄 정도의 스크립트 코드면 끝나기 때문에 커맨드를 가지고, 리소스를 만드는 것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워셀로 한번 샘플로 가상 머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붙여넣기 하고, 이제 생성되는 가상 머신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넣어서 생성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질 거고, 에저잡이라는 옵션이 일단은 비동경들 콘솔과 함께 비동경지로 잡으로 던져놓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생성되면 접속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파워쉘도 한번 만들어 봤다면 이제 에저 CLR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에저 CLR 샘플도 한번 이렇게 보면 동일해요. 동일한데 약간 스크립트 구문에 대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샘플 한번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에저 CLI로 AZ로 시작하는 커맨드로 시작하는 에저 CLI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디는 1번 방에 그대로 만들도록 하고, ES2S2에 그 다음에 VM 사이즈는 뭐 똑같이 스탠더드 DS2 V2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그룹 만들기, 그 다음에 가상 머신 만들기, 그 다음에 웹서버를 위한 80 포트, 3380 포트, 뭐 3380도 해야지만 3380하고 80 포트 개방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한 방에 뚝딱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VM은 이름 바꿔줘야겠죠. 요거 위치에 요거 1번은 지금 포털에서 만든 거, 2번에서는 지금 뒤에서 돌고 있는 파워쉘에서 만든 거, 3번은 가상 머신에서 만든 거, 그 에저 CLR로 만든 것까지 한번 구성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만큼을 다시 그대로 한 번 더 뒤쪽에다가 고문을 한번 던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저 CLI를 이용해서 가상 머신을 만드는 것까지 아마 뚝딱 만드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탈에서 만든 거 하나, 그리고 파워쉘을 만든 거 하나, 그리고 에저 CLI를 만든 거 하나, 세 가지에서 이렇게 에저에서 가상 머신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파워쉘하고 CLI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RDP를 통해 접속해서 우리가 뭐 웹서버를 필요하다면 웹서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뭐 서비스를 구성한다면 서비스를 구성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머신이 지금 셋 다 지금 돌아간 것 같고요. 자, 확인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잠깐 내려두고 우리 지금 01번 방 여기에 지금 가상 머신
포탈에서 만든 거, 파워쉘에서 만든 거, CL에 만든 거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방을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방을 좀 나눠서 만들었을 때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01에 가보게 되면 지금 보면 01번 가상 머신이 우리 앞에 포탈에서 만든 거 있고요. 그 다음 02에 우리 그 파워쉘을 만든 가상 머신도 여기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03 그리고 애저 CLI를 통해서 만든 가상 머신도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그 공부를 위해서 한 리소스 그룹에 모두 다 같이 담아두긴 했지만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긴 된다 그죠? 조금 좀 정리를 위해서 리소스 그룹을 따로따로 나눠서 좀 생성한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리소스들을 관리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상 머신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포탈, 파워쉘, CLR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와 플러스로 프로그래밍 SDK를 통한 SDK를 통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만드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